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론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을 하고 수업해야 되는데 비대면을 수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목 부분 마사지 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목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경직되고 항상 불편해 있는 상태죠. 목이 회전력도 안 되고 숙였을 때도 좀 불편하고, 최근에 이제 핸드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거북목입니다. 터틀넥인데 이렇게 빠지죠. 거북이 목처럼 빠진 데서 터틀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겨서 풀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할 내용은 대부분 목 주위, 척추 있습니다. 척추가 있는데 척추를 보면 총 성인의 26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할 부분이 어디냐면 경추입니다. 경추는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법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였는데 여기 잘 7번이 안 나오네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누르면 7번 뼈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쭉 타고 내려갔을 때 가장 크게 잡히는 뼈가 7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푸느냐? 이 뼈를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 하냐면 극돌기래요. 극돌기 양쪽에 잡고 있는 근육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게 되면 후두골 뼈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지점당 10번씩 회전하게 돼요. 10번씩 회전하고 이동하면서 이동. 이런 패턴으로 총 3번씩 해주게 돼요. 3번씩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쪽 해줘야 되겠죠. 자, 반대쪽도 해줘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일단 푸는 방법을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사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다 보니 아무래도 손으로 상대편의 이제 신체를 풀어주는 마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 예의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손 세척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학생들은 무조건 양치까지 하고 오셔요. 그게 기본의 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손톱이 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톱은 좀 단정하게 깎아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풀어주는 손은 마디는 어디냐면 두세 마디 정도 되고, 손끝을 살짝 구부리겨서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분하고 이제 하는 사람하고 약간의 공간을 좀 둬야 되겠죠. 근데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허리가 좀 불편한 사람들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될 상황도 생기고, 허리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간격은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누워있는 분 먼저 살짝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누워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처음 하실 때 뭐 누워있는 자세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일단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제가 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은 이제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한겨울에 어떻게 손이 좀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문질러 가지고 손에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니다. 자, 실행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누워있는 분 머리하고 내 신체가 주먹 2개 정도 해주시고, 자, 머리를 받칠 때 어떻게 되냐면 상단을 받칩니다. 자, 후두골 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받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리 상단을 이렇게 받쳐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찾는 방법은 이렇게 쭉 들어주세요. 들어서 쭉 타고 가다가 가장 첫 번째 잡히는 경추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측면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위치를 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한 자리당 손끝 두 마디를 이용해서 10번씩 회전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10번, 총 5지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 라인 따라서 올라가세요. 2번, 두 번째 10번, 그 다음에 세 번째 10번, 그리고 네 번째 10번, 그 다음에 5번째 10번.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받치는 부분, 지금 요 부분 보시면 이마 상단 부분, 누워 계시는 이마 상단 부분 제 전환 쪽에 딱 부딪히게 되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 되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받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이 들어오죠. 그리고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마사지 받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워있는 분의 이마 부분의 전환 쪽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 정도 해줍니다. 3번 정도.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하다가 위치가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위치에서 튀어나온 뼈가 극돌기였습니다. 척추 뒤에서 잡히는 부분이. 이 극돌기가 손에 느낌이 없으면 어떨까요? 위치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정도 재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풀게 되겠죠. 세 번째 제가 이쪽을 풀게 되는데 조금 사람마다 좀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제 손목을 보시면 손목이 안 움직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손목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손목하고 손끝은 고정된 상태에서 손끝만 살짝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살짝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풀어줘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두개골 라인까지 왔는데 이제는 요 측면 라인 있죠. 측면 라인은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3번 정도 세우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왜 이렇게 풀어주냐면 목 근육이 척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측면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귀 밑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흉쇄가 늘고 힘들어온 자리 있죠. SCM 머슬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경동맥이 지나가요. 경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경동맥 주위를 자극하게 되면 누워있는 부분이 약간 신경이 또 쓰이고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은 가능한 한 좀 더 숙련이 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오늘은 여기 라인만 할게요. 여기 라인만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는 하악골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악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턱관절이 있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잠깐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7번 지점 찾으시고 10번. 그리고 손끝은 항상 이 극돌기란 뼈가 손에 닿아야 됩니다. 뼈 가운데를 푸는 게 아니고 뼈 측면을 풀면서 손끝에서 극돌기가 계속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태가 되겠죠. 자, 반대쪽은 이렇게 볼게요. 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힘을 주게 되죠. 힘을 주게 되니까 이제 흉쇄의 넓은 자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힘을 빼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손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이제 90도까지 꺾었는데 실제는 한 30도 정도, 30도에서 45도 정도만 꺾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더 꺾어 볼게요. 7번 찾고 7번 찾을 때 역시 마찬가지 머리를 든 상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서 다시 10번 네 번째가 되겠죠. 마지막 5번째까지 충분히 자극이 되게끔 풀어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실행할게요. 한 번 더 실행을 하고 그래서 쭉 풀어주시고 세 번째는 새로 조금 다 풀어주시고 이제 두개골 라인까지 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사람마다 통증을 좀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 회전을 할 때 목 회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부위를 누르면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푸실 때 조금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자,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이제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실습할 땐 총 3번씩 하게 되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실제 수업하실 때 그대로 이제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머리를 가만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만듭니다. 목 뒤에서 해서 목만 들어요. 목만 든 상태에서 쭉 잡아당깁니다. 자, 쉽게 말하면 툭툭 끊지 마시고 한번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딸려올 때까지만 딸려주시고 그대로 여기서 정지했다가 살짝 놓아줍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자, 3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이 끝나게 되는데 옆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자, 저희가 푼 부위가 어디냐면 마사지한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부위인데 지금 이제 모용도가 조금 뼈가 잘못됐지만 이게 7번이라고 가정할게요. 7번을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10번, 10번, 셋, 넷, 다섯. 이 부분을 풀게 됩니다. 여기 후두구 라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측면 라인은 이 하악골에 있는데 귀 부분이 있어요. 귀 부분 요 지점에서 하나, 둘, 셋. 각각 10번씩 풀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턱을 움직이게 되면 이 앞쪽에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 움직일 때 이쪽 근육이 많이 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앞관절이나 턱의 얼굴 보시면 상당히 좀 비대칭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 근육을 다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요 어깨 근육 있죠. 요 날개뼈입니다. 날개뼈에 견갑골에서 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도 있고 목에서 일단 사각근 쇄골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상당히 많고 좀 세밀하게 조금 천천히 조금 집중력 있게 푸셔야 되는데 수업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업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라도 수업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여러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용도가 지금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 실제 모습을 보고 다시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 번째 수업 경추 마사지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스포츠 마사지하고 테이핑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디 수업을 하냐면 어깨 부위부터 팔까지 할 거예요. 팔까지 할 건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근육이 어디냐면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인데 잠깐만 머리를 돌려주시고, 자, 경추 1번부터 이렇게 가요. 여기 보면 날개뼈가 있죠. 날개뼈 앞쪽에 보면 견갑극이라고 있어요. 견갑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가서 날개뼈를 타고 이렇게 해서 흉추 12번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승모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는데 날개뼈를 타고 와서 이렇게 마름모, 세모 모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 쪽은 근육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안쪽에는 근육이 또 있어요. 승모근 안쪽에 날개뼈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날개뼈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어. 얘가는 어디냐면 이렇게는 이제 형성되어 있는 소능형근.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대능형근. 이렇게 이제 또 포진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승모근, 소능형근, 대능형근. 이제 팔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삼각근이 있습니다. 삼각근이 있고 뒤쪽에 있는 상완 삼두근. 그 다음에 전환 굴근이 되겠죠. 나중에 해부학적 자세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손바닥 쪽으로 펼쳐져 있는 근육이 이제 굴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굴근과 신근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손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굴근, 손등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신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굴근하고 신근이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사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일단 승모를 가볍게 잡으세요. 살짝 꼬집어 보세요. 이분이 몸이 어느 정도 굳어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좀 많이 굳어 있네요. 많이 굳어 있는데 조금씩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동작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몇 분 정도 해주냐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볍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래요. 눌려서 돌려주시면 돼요. 눌려서 돌려주는 마사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눌려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표면에 가까운 근육은 승모근. 자, 이렇게 근육 많이 잡히죠. 일단 여기를 먼저 자극을 해주시고, 자, 하고 나서 안쪽 근육은 위치를 찾기 힘드시면 한쪽 팔을 열중추 동작으로 만들고 팔꿈치를 눌려요. 그러면 날개뼈, 견갑골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쭉 타고 가면 뼈가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와서 위치를 먼저 잡을게요. 여기 1번. 타고 올라와서 한번 꺾이는 지점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모서리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이것도 경추처럼 총 5지점을 잡니다. 1번. 여기 척추가 있죠? 2번. 뼈 위로 누르는 게 아니고 뼈 측면을 누릅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어디냐면 날개뼈 하각자리.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부분을 뭐라 하냐면 하각이랍니다. 하각.
그럼 위쪽 부분은 반대가 되면 삼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삼각과 하각을 잡게 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느낌. 이렇게 부분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삼각자리를 이제 하실 때는 팔을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자, 일단 삼각자리 10번. 그 다음에 이제 쭉 직선을 가요. 그럼 흉추 1번 정도 될 겁니다.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가 이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2번. 자, 10번 하셨으면 끌고 내려오셔야 돼요. 손끝으로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건 3번. 3번인데 4번은 손끝으로 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손꿈치가 올라가요. 손꿈치에서 10번.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손꿈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번. 자, 여기도 총 3번씩 풀게 되는데, 첫 번째 라인은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푸냐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열중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갑골 라인을 풉니다. 견갑골 라인을 푸는데, 삼각자리는 똑같이 가요. 삼각자리는 똑같이 10번. 그 다음에 견갑거구에 연결되는 자리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10번 풀어주고, 마지막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 여기 손꿈치라고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여지는데 이 부분을 손꿈치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꿈치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풀어주세요. 가운데를. 여기도 5 지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반대편도 똑같이 위치를 못 찾으면 이렇게 열중시켜 시키고 누르시고, 그러면 올라오죠, 그죠? 그럼 위치 찾으시고 1번. 근데 팔을 내려서 위치가 안 찾아지면 열중시켜 한 상태에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근데 난 잘 찾아진다 하시면 이렇게 누워있는 분은 팔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 번째는 가운데 지점을 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 번째 한 세트를 보여줬지만 총 3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깨를 어떻게 하냐면 3번을 풀었다면 이제 근육을 내 손마디는 밑으로, 엄지손가락 근육 좀 많이 잡으세요. 자, 가볍게 풀다가 한번 밑으로 쭉 꼬집어 주세요. 꼬집어 주듯이 쭉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풀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척추를 누르지 마시고 척추하고 견갑골 사이에 손을 대세요. 자, 옆으로 좀 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자, 이 마디를 누른 상태에서 체중을 살짝 실으세요. 아래 위로 흔들어 주세요. 아래 위로. 아래 위로도 흔들어 주고 좌우로도 흔들어 주고. 자, 이걸 왜 해주냐면 이렇게 풀다 보면 조금 근육이 덜 풀려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찾아서 조금 더 풀어 주신다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팔 쪽으로 내려갈게요. 팔 쪽인데 날개뼈 위에는 이제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상당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위입니다. 통증을 느껴서 지금은 좀 푸는 거 생략하고 일단 삼각근 쪽으로 할게요. 삼각근 손바닥으로 살짝 눌려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회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3도는 어떻게 해요? 눌리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살짝 누르세요. 살짝.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약간 빗나가게끔. 여기 또 너무 강하게 누르면 여기 또 신경이 눌려져요. 척골신경이 눌려져서 손가락 저림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전을 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권장해요. 권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전환 쪽은 손바닥 근육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엄지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운데 지점을 잡은 상태에서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나서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가볍게.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근 풀 때는 뭐 손끝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손끝 상관이 없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삼두는 아까 이렇게 살짝 눌렸죠, 그죠? 회전하면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운데가 아니고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딱 윤곽이 나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을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엎드려 있는 분이 어디 한쪽으로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중간중간 불편하면 반대쪽 돌려주시면 되고요. 하는 사람도 지금 보시면 제가 한쪽 다리 구부려져 있죠, 그죠? 구부려져 있는데 힘드시면 반대쪽을 이렇게 구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몸을 잡아서 풀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툭 앉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요즘 같이 민감하실 때는 앉지 마시고 저는 항상 공간에 놓으게끔 한 상태에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가볍게 강하게 풀지 마시고 쭉쭉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양손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그냥 자, 후 하라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후. 힘의 방향을 수직에서 앞으로 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느낌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 보시면 방금 어디까지 풀었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풀었다 보시면 돼요. 날개뼈 있죠? 견갑골이 있는 상태. 처음에 이 부분을 마사지하게 되고 이 라인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죠. 이걸 극돌기라는데 견갑골 라인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능형근이에요. 능형근. 여기 밑에는 대능형근.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팔 근육은 삼각근이 되고요. 승모근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위 여기에서 팔 다 들어갔겠죠. 그죠? 팔 다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를 오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오늘 부위를 굳이 설명하기 전에 승모근 마사지라고 할게요. 일단 승모근 마사지 배운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기 수업할 때,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고. 자, 뭐 하시려고? 아니, 하세요. 네. 자, 오십견 쪽이죠. 오십견하고 어깨 통증 있을 때 보면 첫 번째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요 견봉이라고 측면의 뼈가 있어요. 측면의 뼈. 그러니까 아크로미언이라는데 여기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하면 앞에 튀어나온 돌출된 뼈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오해돌기. 그러면 오해돌기가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가슴 쪽에서 소흉골이 붙어요. 갈비뼈 3, 4, 5에서 시작해서 붙는 근육. 그 다음에 상완 이두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상완 이두근의 짧은. 그 다음에 오해 왕근이라고 여기까지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근육이 이제 포인트로 붙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얘는 또 날개뼈죠. 견갑골에서 앞쪽에 붙어 있는 돌출된 부위. 그래서 얘가 짧아지게 되면 날개뼈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짧아지니까 등이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등이 어떻게 굽어지겠지. 그게 뭐냐면 라운드 숄더. 그래서 라운드 숄더 만드는 근육이라면 소흉근. 그 다음에 팔에서 잡아당깁니다. 팔에서 잡아당기니까 얘는 약간은 이렇게 됐지만 이제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완이도 짧은 거하고 오해 왕근도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근육이다. 설명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뼈를 만지고 뼈 위에 바로 누르면 상당히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한 1cm 정도 밑에 살짝 누르면 힘줄이 잡혀요. 힘줄이 손끝에서 느껴지는지 가볍게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위치 찾았으면 여기 있는 장기근 가지고 가볍게
잘 못 찾겠다면 그냥 엄지손가락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풀어주는데 주의할 점은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팔도 같이 돌려. 그래서 손목에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통증이 좀 있을 때, 근데 위치 찾기 힘들다 그러면 살짝 손을 좀 돌리세요. 그러면 힘줄 같은 게 두세 개가 아니라 탁탁 튕겨요. 일단 여기서 잡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면 삼각근이 돌아가고요. 오해왕근, 상완이 두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많이 잡힙니다. 대흉근 여기서 이렇게 또 넘어져 보죠. 근데 대흉근 속 촉진하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풀어주시고 쭉 타고 내려와요. 풀어주는 방법은 아시죠? 10회. 10회 정도 회전하고 1cm 간격으로 내려옵니다. 1cm 간격. 1cm 간격으로 내려오고 그 뭉쳐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강직도까지 힘줄입니다. 힘줄. 그래서 상완골의 가운데까지. 가운데 오면 어떻게 삼각근이 있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위가 가장 많이 타이트합니다. 많이 굳어있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상완 뭐 요골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완근. 상완근인데 상완 이두근하고 차이점이 이 근육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가져오는 근육. 가져왔을 때 자, 버텨봐봐. 내가 당겼을 때 버티는 거죠. 얘는 힘이 좀 작게 들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상완근이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육이 협응이 되었을 때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물건 가져오고 버티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가져와서 버티면서 어디 가야 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뭐 팔을 들고 한쪽을 뭐 들고 계속 있는 사람한테는 이 근육이 항상 피로도가 있겠죠. 그럼 얘가 피로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쪽 부분에도 피로도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 풀어주시는데 완전 탁탁 튕기는데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상완 입술 3분 방향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니까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 하다 보면 불뚝불뚝하죠. 이게 뭐냐면 근육이 불균형해져요. 왜 그러냐면 힘을 쓸 때 똑같이 쓰지 않는다. 얘는 약하니까 조금 써, 얘는 강하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볍게 오일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문질러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뭉쳐있는 부위 위주로 조금씩만 하면 좀 많이 빨개질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시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상완이두입니다. 상완이두인데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거 보면 상완이두 있는데 우리 방금 5의 완근만 풀었습니다. 그래, 맞죠? 이거는 일단 방금 이 방법에서 3번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 정도 풀어주시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상완이 긴 힘줄입니다. 아크로미언 안쪽에 있는 관절순에 붙는 이제 긴 힘줄이지 문제가. 긴 힘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 주위는 견봉 하부 쪽에는 낭이 있어요. 견봉화 정액 낭이라는 게 있고 그 염증이 생기면 견봉화 정액 낭염이 되겠죠. 그건 이제 상완 이두나 극상근 내려온 자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같이 이제 조금씩 자극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여기서 이런 느낌 방향이 근육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육 여기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같이 풀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깨 쪽 부분 쉽게 말하면 이제 경관절 쪽하고 주관절 쪽하고는 하나의 이제 같은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걸 좀 풀고 나서 밑을 쓰면 이렇게.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엘보 마사지 하는 방법인데 자, 이 상완골이 끝나는 자리가 뭐냐면 상과랍니다. 지금 톡 튀어나온 부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상과. 원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입니다. 상관, 바깥쪽 상권에서 외상과랍니다. 외상과. 안쪽은 당연히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도. 그럼 내상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엘보 질환의 주 원인이 여기다 말이에요. 그죠? 통증이 여기서 많이 발병하죠. 근데 원인이 어디냐면 손목이에요. 손목의 과신전 굴곡에서 팔꿈치 주위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이 엘보 질환이에요. 그러면 외상과 부분에서는 손등 부분이 되겠죠.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 쥐고 살짝 구부려. 반대쪽. 이렇게 근육 튀어오르고 다시. 그럼 안쪽은 이렇게 되겠죠.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은 어디로 가냐면 내상과에 옵니다. 다시 주먹을 쥐고 꾹 주고 다시 뒤로 손목을 뒤로. 그럼 이 부분 움직여요. 다시 앞으로 구부려. 이렇게 굴곡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삼두 쪽하고 영향을 갖을 수 있겠죠. 삼두가 끝난 지점이 이게 주두 쪽이고 이 근육이 보세요. 힘줄이 요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척골까지 내려오니까 같이 잡아주셔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통증이 심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깥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쪽을 막 잡다 보면 이게 신경이 이제 척골 신경 내려가는 자리에 자극돼요. 그러면 팔저림 현상, 손가락 저림 현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묻어 있는 부분 이런 현상도 생겨요. 뜨끔뜨끔한 상황. 보편적으로 외상과 쪽만 볼게요. 외상과는 다 주먹 여기에서 주먹 쥐고 뒤로 잡기면 근육 많이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근육은 검지로 오는 시지신근, 소지신근, 네 발가락 편근해가지고 사지신근, 지신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또 근육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손목 주위를 조금 더 강화시켜놓고 얘를 풀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는 상완근, 상완 요골근이랍니다. 상완 쪽하고 요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아래 위를 이제 연결해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다. 보시면 될 거죠. 자, 하는 김에 손목까지 연결해 볼게요. 손목까지. 일단 풀어주는 것은 가운데 보면 손가락 당길 거예요. 이게. 그럼 중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이걸 잠깐만 중지 쪽에 미안 안 움직이네. 그래서 이러면 펴지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건 너무 아픈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 부분 풀어줄 때가 어디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데 어디예요? 많이 쓰는 손가락. 엄지하고 검지겠죠. 엄지, 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요 주위. 자, 손가락 딱 펼치면 제가 앞에 볼게요. 제가 보면 힘줄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건 장무지신근, 그다음에 이거는 무지외전근 옆으로 이렇게 펼칠 때. 근데 물건 잡다 보고 손목 꺾다 보면 이 근육이 가장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위에 있는 힘줄하고 얘를 조금씩 이제 풀어줍니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럼 손목이 좀 불편한 사람은 상당히 좀 많이 편해지겠죠. 그래요. 자, 손목 자극을 안 하면 아프진 않습니다. 자극을 안 하면 아프지 않은데 자극을 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서서히 풀어주셔야 돼요. 서서히 손바닥으로. 손바닥에 살이 많은 부분 아니면 손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 근육은 어디로 하냐면 이렇게 가요. 척골에부터 울라 쪽에 붙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으로 펼치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대로 가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건 두들두들 두들두들하면 그걸 이제 깨를 풀어주고 가볍게 또 다시 해주죠. 소리 들리죠? 자, 여기서 심해지는 게 뭐냐면 수근관절 증후. 자, 양쪽에 골미가 있어요. 골미 쪽에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터널이 있어요. 인대 같은 지대라고 하거든요. 인대 같은 애가 있는데 그게 밑으로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요. 당연히 힘줄도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애들이 눌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려줍니다.
밀어주죠. 그러면 얘는 이제 검지가 세워집니다. 지 혼자서. 나한테 일대지를 하고. 그러니까 측면도 의외로 많이 다칩니다. 그다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방향이죠. 여기도 많이 다칠 수 있겠죠. 그다음 손목 앞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지점. 살이 많은 부분에다 누르면 상당히 좀 아픔이 되게. 우리 이제 굴곡을 시키잖아요. 그죠? 굴곡시키게 되면 이 부분에 피로도가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죠. 손 좀 얼려라니 이제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풀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볼게요. 첫 번째는 견봉. 견봉의 손가락 한 마디 반 앞쪽, 오해 돌기. 오해 돌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 소흉근, 상완이도 짧은 거, 오해 왕근, 그 다음에 상완 삼두근 있고, 여기는 상완근 있죠. 그죠? 상완근. 상완 요골근. 그 다음에 요게 시지신근, 새끼손가락 소지신근, 네 손가락 평근, 이제 지신근. 요 라인이 있어. 요게 라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장무지신근, 무지외전근. 자, 그 다음 손바닥 쪽은 아는데, 그죠? 자, 네 손가락은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3두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트라이세버스라고 연결되어 있고, 손바닥에는 마디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장장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천지굴근. 그 마지막은 심지굴근. 다 그게 어디서 여기서 지나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근육들이 다 말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있다. 요 안쪽에. 그래서 장장근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근육. 천지굴근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근육.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근육. 그 다음에 심지굴근은 끝마디에서 마지막. 가끔 손가락 자르고 수술할 때 끝마디가 안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힘줄에 연결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에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 말리는 부분이죠. 얘가 안 구부러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건 집을 때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못 잡아요. 이렇게 못 잡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잡아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리고 컵을 잡을 때 컵홀더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신경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가볍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